안녕하십니까? 이 방송은 2008학년도 5월 고1 경기도 학업 성취도 평가 언어 영역 듣기 평가 안내 녹음 방송입니다. 잠시 후 1교시 언어 영역 듣기 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안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의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영역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여러분에게 한복에 관한 수업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오늘은 한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한복은 우아한 선과 화려한 색감 때문에 하늘을 가르는 바람의 옷이란 찬사를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상이죠. 그런데 이 한복에 건강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건강의 지혜가 숨겨져 있다고요? 네. 그럼 그림을 함께 볼까요? 한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다정히 서 있죠? 우선 한복은 남녀 상관없이 옷과 몸 사이의 공간이 넉넉합니다. 특히 팔 부분을 보면 한복에 넉넉한 소매가 보이죠? 바로 이 소매의 넓은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이 몸에 이롭다고 했어요. 또 남녀 두 사람 모두 목이 드러나 보이죠? 이러한 한복의 구조는 갑상선 계통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선생님, 남자의 발목에 메어져 있는 것은 뭐죠? 그건 데님이라고 해요. 거기에도 건강의 비결이 숨어 있죠. 남자는 한의학에서 양을 상징해요. 남자는 머리를 통해 양의 기운을 받는데 이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데님이죠. 데님을 묶는 위치는 삼음교라는 경혈자리인데 남자의 몸에 좋은 자극을 준답니다. 여자는 치마를 입는데 이것도 건강과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여자는 한의학에서 음을 상징해요. 여자는 땅 밑 부분에서 음의 기운을 받는데 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마의 밑부분을 텄던 거죠. 이곳을 보세요. 여기는 저고리 밑으로 치마를 둘러맨 곳이에요. 정맥과 동맥이 교차되는 지점인데 여자들의 혈액순환을 돕는 경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 치마를 입는 것으로도 그곳에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중국 춘추 시대에 송나라와 정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전쟁을 앞둔 전날 밤에 송나라의 대장 화원은 군사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 저녁 식사 때 특별히 양고기를 나눠주었죠. 그러자 군사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화원은 자신의 마차부에게만은 양고기를 주지 않았답니다. 어느 부하 장수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장 화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차부는 전쟁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 마차부 따위를 먹일 필요는 없어. 내가 한 일에 아무 참견 말게. 이튿날 송나라와 정나라 양쪽 군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송나라의 대장 화원은
마차부가 모는 마차 위에서 지휘를 했어요. 그런데 송나라와 정나라의 군사가 모두 잘 싸워 쉽게 승패가 나지 않았죠. 그러자 송나라의 대장 화원이 마차부에게 명령했습니다. 마차를 적의 병력이 허술한 오른쪽으로 돌려라! 그러나 마차부는 반대로 정나라 군사가 밀집해 있는 왼쪽으로 마차를 몰았습니다. 당황한 화원이 소리를 질렀죠. 아니,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그러자 마차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양보기를 주지 않은 것이 당신의 뜻이었다면 오늘 이 일은 나의 생각이요. 마차부는 곧바로 정나라 군사가 모여있는 곳으로 마차를 몰았습니다. 결국 송나라의 대장 화원은 적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대장이 포로가 된 것을 본 송나라 군사는 사기가 꺾였고 정나라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3번) 이번에는 라디오 뉴스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형 할인점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김 교수님, 소비자들이 이런 농산물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현대인들은 대체적으로 먹을거리만큼은 깨끗하고 안전한 것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농산물에 비해 비싸긴 하지만 이런 이유로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농산물에 친환경이란 이름을 붙이나요? 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안 쓰거나 혹은 적게 쓰는 농산물에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을 유기농 농산물이라고 하고, 농약은 전혀 쓰지 않았지만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하로 쓴 것을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약과 화학 비료를 각각 안전 기준의 절반이나 그 이하로 사용한 것을 저농약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농산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친환경 농산물에는 각각 국가 인증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크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 마크는 색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유기농 농산물은 녹색으로 표시하고 무농약 농산물은 푸른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저농약 농산물은 오렌지색으로 표시하죠. (4번) (5번) 이번에는 학교 축제와 관련된 회의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러면 반합창대회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노래 가사에 학교 생활의 내용을 담아 불렀던 점이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축제에 직접 참여한다는 기분도 들고 반단합의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 프로그램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개인 장기자랑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죠? 참가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독창을 했어요. 개인 장기자랑을 아예 빼버리자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양화하자는 것인가요? 축제에서 독창을 빼는 것은 무리겠죠. 그러니까 빼기보다는 마술이나 선생님 흉내내기 같은 것으로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설문 자료를 보니 관현악 협주도 생각해볼 문제네요. 관현악 협주의 배정 시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 프로그램에서 관현악 협주가 시간을 많이 차지했던 것도 문제지만 운동장에서 연주를 하다 보니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관현악 협주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호응을 받았어요. 이런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설문 자료를 보니 타 학교의 유명한 춤 동아리를 초대하여 공연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 학교는 아직 춤 동아리가 없으니 이것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회에서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어떨까요? 평소 선생님들께 궁금했던 점을 정리해서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이제 듣기 문제는 모두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하십시오.